사람들은 종종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안쓰럽다고 말합니다. 외롭지 않느냐고 묻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며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작 그 혼자 있는 사람은 말없이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러 겹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을 것입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고 함께 식사를 할 이도 없고 문득 문 밖으로 나섰을 때 나를 기다리는 누구도 없다는 현실은 꽤나 무겁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고 나면 혼자 있는 삶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따금은 조용한 집안에 울리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위로가 되고 혼자 걷는 골목길의 나무 그림자가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혼자의 시간은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도 멀고도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그건 나 자신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아쉬운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리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되지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혼자가 두려워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결국엔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나를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삶은 자유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에 맞춰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며 내 일상의 리듬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 속에서 사람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게 됩니다. 그건 대단한 사상이 아닙니다. 단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고민하고 저녁에 불을 끄며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사람의 철학입니다. 혼자 사는 이들은 또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했던 관계의 피로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되지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삶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노 신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군가를 통해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고 중년엔 가족을 지키며 나를 잊었지만 이제는 혼자인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매일 확인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은 꽤 큽니다. 혼자라는 건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채우는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혼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순간을 기록하거나 말로 남기지 않아도 그 안에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의 선택과 감정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집중할 수 있지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오랜 시간 자신과 함께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나의 약점과 강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혼자인 사람들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는 없지만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내면이 이처럼 단단해지기까지는 수많은 밤과 감정의 굴곡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꼭 타인과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는 어떤 외로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삶을 들여다보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합니다. 시끌벅적한 모임에도 쉽게 섞이지 않고 여럿이 함께 떠드는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가 되지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결코 허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은 무언가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한 집중력의 표현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공간이지요. 그 공간 안에서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일본의 사상가 요시다 겐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보다는 혼자의 고요함이 낫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 걸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다. 이것을 해야 사람답다. 그 말들에 모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자기 안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소란을 멈추고 자기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힙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더라도 그 감정을 곧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스스로 줍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의 내면은 마치 오래된 숲과도 같습니다. 겉으론 고요하지만 그 안엔 무수한 생각과 감정들이 층층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스스로를 단련해 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늘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이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을 다듬을 수 있는 연장 같은 존재이지요.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마주하고 그 안에 숨어 있던 감정과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타인의 아픔을 잘 이해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안다는 것은 타인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삶은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결정이 빠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결과에 대한 주도권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주도권은 삶의 균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커피 한 잔의 온도,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어느 날 문득 읽은 한 줄의 문장이 그들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조용한 일상 그 자체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만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고 남들처럼 보여야 한다는 허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삶은 수량이 아니라 밀도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보다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혼자라는 건 단순한 형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혼자 있어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감정의 힘, 그리고 혼자 있어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의로, 누군가는 환경에 의해,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혼자라는 그 시간,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그 시간을 잘 살아낸 이들은 결국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알려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빛난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은 특별히 대단한 일이 없어도 마음의 균형을 지킬 줄 압니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조용한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몇 분이 삶의 소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외로움을 잘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의외로 타인의 삶에도 너그럽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굳이 가면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말수가 적고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깊이 있는 사고와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포장하기보다 한 번의 약속, 한 번의 배려로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 진심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혼자 있는 삶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불편해하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멀리하고 싶은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내면의 정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감정의 폭이 안정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만의 판단으로 대응합니다.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말을 쏟아내는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속도와 리듬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고 그 속도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에게는 빨리보다 오래가 중요하고 많이보다 깊이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무엇보다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억지로 맺거나 무리해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할 수 있는 관계가 남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더 잘 압니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을,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대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 태도는 결국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을 대하듯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합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실수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고 매 순간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압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삶을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혼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삶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어떤 날은 슬퍼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여 그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닫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자기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멀리 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삶은 조용히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던 시간 대신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지를 알아가며 살아갑니다. 버릴 줄 알고, 거절할 줄 알고, 놓아줄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해야 한다는 세상의 속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덜어내는 삶이 더 자유롭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느 시인이 썼던 말처럼 가득 찬 것보다 비워진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삶은 외롭기보다 여유롭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어떤 나로 살아가느냐를 더 고민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유행이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자기만의 리듬과 감각을 지켜갑니다. 그 리듬은 하루의 루틴이 되고 그 감각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 아래 책을 읽고 천천히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 점심에는 혼자만의 요리를 해먹고 오후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누군가는 그저 무료한 하루라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충분히 삶의 만족을 누립니다. 혼자 있는 삶은 그 자체로 훈련이 됩니다. 불안정한 감정을 다스리는 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 타인의 기대와 내 욕망을 구분하는 법.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지요. 이들은 인간관계를 채워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땐 붙잡지 않고 가까워질 땐 마음을 열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시니어는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나를 키우는 시간이었다. 그 말 속엔 젊은 날의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거쳐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 가진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자기 성찰과 배움, 휴식과 회복의 시간으로 만듭니다. 혼자라는 고요함 속에서 삶의 중심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가기에 관계 속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삶이 왠지 모르게 위축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혼자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필요한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침묵에서, 속도보다 멈춤에서, 복잡함보다 단순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혼자 있는 삶이 결코 고립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삶을 잘 살아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이 있고 건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느리지만 깊으며 혼자이되 결코 텅 비지 않은 삶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삶이란 결국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정리될수록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혼자 있는 사람만이 아는 삶을 대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조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드러나는 화려한 삶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펼쳐져 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덜 휘둘립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평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단순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에 집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주어진 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이 진짜인지 타인의 시선 때문은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이 조금씩 자기 중심으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관계를 선택할 줄 알고 거리 둘 줄도 압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땐 진심으로 임하고 혼자일 땐 온전히 나를 돌봅니다. 어느 나이 든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사람 사이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 드니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해준다. 이 말은 단지 나이 들매 고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기 삶의 본질에 다가서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삶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성찰하고 성장하고 회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잊고 있던 감각들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며 마음속에 여백을 만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의 가지를 뻗어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조율자입니다.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고 기분이 흔들릴 땐 어떻게 균형을 회복해야 할지 압니다. 그들은 감정의 물결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릴 줄 압니다. 그 기다림 속에 삶의 지혜가 자라고 그 인내 속에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혼자 있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삶은 오히려 세상을 대하는 나의 힘을 키워줍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훈련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눌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고요 속에서 충분히 만족을 얻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기 삶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진실해집니다. 더 이상 꾸미지 않고 더 이상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보여주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든 없든 자기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삶은 결국 내면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자주 하다 보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타인의 말보다 자기 마음의 말을 더 자주 듣고 더 오래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랜 시간 다져진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볍게 말하지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진심이 담긴 관계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혼자 있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삶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연습이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용기이며 끝내는 그 거리 속에서 더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누구와 있어도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며 진짜 평온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고요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삶, 그것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이며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살아 있었다고.